전원 생활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는 2021 전원 라이프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구선영 주택 부동산 전문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요? 네, 오늘은 전원주택 마련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네. 이 땅을 사서 전원주택을 직접 짓는 게 나을지, 아니면 지어놓은 전원주택을 사는 게 나을지, 구입하는 게 나을지, 네네.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전원주택을 마련해야 할지 고민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준비해봤습니다. 네, 기대가 됩니다. 먼저 전원주택 마련을 위한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전원 생활에서 집 마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네네. 결론부터 말하자면, 여러 가능성을 놓고 자신의 상황과 예산에 맞게 접근하시는 게 현명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선 예산이 넉넉하고, 그 다음에 장기간 전원 생활을 할 계획이라면, 자기 소유의 전원주택을 마련하는 것이 괜찮습니다. 네. 이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땅을 사서 직접 신축하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지어놓은 전원주택을 구입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만약에 혼자서 집 짓고 살기 싫으시다면 좀 목적이 비슷한 분들과 동호인을 결성해서 함께 집을 짓는 것도 방법입니다. 네. 또 이렇게 수십 세대가 모여있는 전원 마을들도 요즘에 많으니까 좀 알아보시면 좋겠고요. 이렇게 땅도 사고 집도 소유하면 좋겠지만 이 땅은 물론 집에도 돈을 투자해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비용이 커지고 부담이 돼요. 네네. 그렇다면 이제 대출을 받거나 무리해서까지 전원주택 마련을 고집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네. 예산도 부족하고 전원 생활을 잘 할 수 있을지에 대한 확신도 서지 않는다. 그런데 전원 생활은 꼭 한번 해보고 싶다는 분들은 임대를 좀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군요. 꼭 짓거나 구입하는 게 아니라 임대도 고려해 볼 수 있겠군요. 근데 임대에 관한 이야기는 다음 주에 또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고요. 우선 오늘은 자기 소유 전원주택을 마련하고자 한다면 주택을 짓는 것이 나을지 아니면 지어놓은 집을 구입하는 게 나을지 여기에 대해서 먼저 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죠. 네, 이게 장단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 전원주택의 가장 큰 매력이 이 건축에 자신의 취향을 자유롭게 반영할 수 있다는 점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3대 가족의 건축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 사례를 들으시면 좀 신축의 매력을 10분 좀 엿볼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이 노부부와 자식 그리고 손주 세대까지 3대가 모여 살기 위해서 설계한 전원주택인데요. 여기에다가 애완견이 무려 10마리가 함께 사는 그런 집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어떻게 집을 지었냐 하면은 3대가 거주하는 각각의 실내 공간을 분리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채씩 분리해서 짓고 통로로 연결해서 함께 모일 수 있는 교집합 공간, 넓은 거실 하나 정도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마당도 세대마다 제각각 뒀고요. 그리고 이제 프라이버시도 지켜주면서 서로 교류할 수 있는 공간을 둔 것이죠. 그리고 더 재밌는 점은 집 전체를 땅에서 1m 정도 들어 올려서 지었는데 그 밑 공간이 개들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들이 집 아래 조성된 마당을 이렇게 자유롭게 이동하면서 3대가 함께 개를 키울 수 있게 된 것이죠. 네. 또 여기에 놀라운 점은 이 3대가 함께 사는 집의 규모가 30평이 채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네. 네, 이 신축이라는 게 이런 매력이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즐거운 집, 내 몸에 맞는 집을 10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렇군요. 그런데 그 신축 참 매력도 많지만 단점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어려운 점이 참 많습니다. 사실 집 짓는 일 자체가 워낙 좀 다이내믹하고 거쳐야 하는 과정이 너무 많아서요. 토지를 처음 얻는 것부터 시작해서 전용 허가 얻고 또 설계하고 감리를 거쳐서 시공하기까지 건축주가 신경 쓸 일이 정말 수천 가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복잡한 과정인데 또 간혹은 시공사를 잘못 만나서 공사가 중단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예산보다 비용이 초과되는 것은 아주 비일비재한 일이고요. 물론 이런 점들은 사전에 잘 알아보고 대비하시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만 이런 것에 신경 쓸 여력이 부족한 분들이 있어요. 직장 생활을 아직 하고 계신다거나 또는 이제 골치 아픈 거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지어놓은 집을 구입하는 것이
것이 더 낫다고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지어놓은 집을 구입하는 것은 또 어떤 장단점들이 있을까요? 이제 이미 지어진 전원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이제 구입 즉시 입주가 가능하기 때문에 좀 전원생활 스케줄을 짜실 때 유리한 점이 있고요. 또 아무래도 골치가 덜 아프죠. 네. 이런 부분이 장점이고 그리고 이제 선시공 대부분 먼저 시공하고 나중에 분양하기 때문에 집의 품질을 눈으로 다 확인하고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공사 대금을 빨리 해소하기 위해서 급매물로 내놓은 그런 전원주택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그런 전원주택들은 시세보다 좀 싸게 구입하는 효과도 누리실 수 있고요. 이렇게 이제 간편하다는 장점도 있는 반면에 이미 지어진 전원주택은 자신의 취향을 잘 반영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긴 합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단지형 전원주택의 경우는 전원주택 단지를 개발하는 업체들이 좀 우리나라는 대부분 영세합니다. 네. 그래서 영세에서 생기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좀 공식력 있는 업체를 선택하는 게 중요하겠고, 네. 또 구입하실 때 이 등기부 등본 반드시 열람해 보시고 일반 부동산 구입하듯이 계약 전에 반드시 토지 대장, 건물 등기부 등본 다 떼어 보시는 것도 잊지 않으셔야 되겠고요. 네. 첫 시간에 얘기해 주시기도 했는데 최근 그 이동식 주택을 선호해서 구입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전원주택 시장에서 이동식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요. 지금은 대중화된 것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 같아요. 네. 예, 우리가 상점에서 물건을 골라서 돈 지불하고 집으로 가져오듯이 주택도 마음에 드는 모델을 골라서 싣고 와서 내 땅에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근데 직접 짓는 과정을 공장에서 해결하니까 신축으로 인해 겪을 수 있는 여러 어려움, 앞서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어려움들이 다 해소가 되고요. 그 밖에 이동식 주택의 또 다른 장점들이 있어요. 이동식 주택이 이 가격대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네. 그리고 재료도 다양하고요. 그래서 신축 비용보다 저렴하게 좀 구입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점, 이 점이 장점이 되겠고, 네. 나중에 대파할 수 있는 중고 시장도 형성돼 있기 때문에 비용을 해소하는 측면에서도 매력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밖에도 좀 더 저렴하게 전원주택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직접 짓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는데요. 네. 한마디로 집짓기 DIY를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소규모 흙집이나 목조주택은 직접 지어서 짓는 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도 이런 흙집과 목조주택 짓는 현장에서 이제 며칠씩 같이 일하면서 짓는 과정들을 경험하고 직접 참여해 본 적이 있는데요. 네. 요런 집짓기 학교가 연중 열리고 있습니다. 기농기촌 지원센터나 사회적 기업 등을 통해서 좀 배워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DIY용으로 개발된 조립식 주택 모델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시간적 여유가 조금 있으신 분들은 이런 조립식 주택 모델을 구입하셔서 직접 짓기에 또 나서십니다. 네. 그래서 노동력은 본인이 해결하고 건축 재료값만 들이면 되니까 확실히 저렴하고요. 또 다른 방법으로는 시골에 있는 아담한 농가주택을 구입해서 전원 생활을 시작하는 것인데 이런 집들도 비교적 저렴해서 좀 관심을 갖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농가주택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제 기존 마을에 존재하고 있던 집이죠. 네. 그래서 보통은 좋은 집터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래된 농가주택 같은 경우에는 땅값만 내고도 구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건축비가 절약되는 장점이 있어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것 같고요. 근데 집수리는 이제 집 상태에 따라서 하기 나름이기는 하지만 골조, 지붕, 석가래 이런 기본이 되는 구조가 좀 튼튼한 경우라면 평당 한 100만 원 내에서 고치실 수 있습니다. 네. 근데 다만 이제 농가주택 매입하실 때는 좀 주의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골조, 지붕 같은 기본 구조에 문제가 있는 집은 고치는 값이 짓는 값보다 더 들 수 있거든요. 네네. 선별해서 고르셔야 하고 또 농가주택의 경우에는 대지가 아닌 농지에 지어진 집들도 덜어 있어요. 네. 근데 주택은 무조건 법적으로 대지에 지어져 있어야 됩니다. 근데 과거에는 이런 부분들이 잘 되지 않아서 농지에 지어진 집들이 덜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꼭 확인하시고
또 건축 대장과 실제 면적이 다른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 부분도 확인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권리 관계, 땅 주인이 따로 있고 집 주인이 따로 있는 그런 농가주택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권리 관계도 확인하신 후에 구입하셔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전원주택 마련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구선영 주택부동산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